안녕하세요. 유록의 기록의 서유록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뭘 촬영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희 단원 중에 한 명이 교사와 연극 배우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교사와 연극 배우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사와 연극 배우의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다수의 사람들 앞에 서는 직업이라는 건데요. 저는 이 공통점 덕분에 꽤나 덕을 좀 봤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연극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그때 무대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나중에 교생 실습이나 또는 진짜 발령을 받고 나서도 아이들 앞에서 수업을 하는데 전혀 떨리지가 않는 거예요. 첫 발령이 나거나 아니면 학부모 공개 수업을 해서 학부모님들이 참관을 하거나 다른 동료 교사 선생님들이 보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많이 떨려해요. 근데 저는 연극을 했던 덕분인지 그런 경우에 전혀 긴장이 안 되더라고요. 또 반대로 제가 교사를 하는 동안 수많은 아이들 앞에서 수업을 한 덕분에 또 심지어는 저 전교생을 대상으로 막 소방 대피 훈련도 막 진행하고 막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 덕분인지 나중에 연극 배우가 돼서도 무대 위에서도 전혀 떨리지가 않았어요. 어떨 때는 너무 긴장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진짜 공연을 하고 있는 건지 연습을 하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전혀 떨리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교사 경험 덕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 공통점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나 내용을 전달하는 직업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교사와 연극 배우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구성 방식이 정말 비슷한데요. 교사를 하다 보니 그 수업 매 시간 매 시간이 꼭 한 편의 연극 공연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수업 모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틀은 결국 도입, 전개, 정리거든요. 이 도입 부분에서 동기유발을 해서 아이들의 집중을 확 끌어들인 다음에 내용을 전개를 하고 마무리를 해주는 이 과정이 꼭 연극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극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구조로 흘러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편의 수업이나 공연이나 굉장히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도 비슷한데요. 초등학생들은 집중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 다양한 톤, 강조 이런 스킬들이 필요해요. 이게 연극 배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연기를 하면서 한 톤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감정을 실어서 다양한 톤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을 보면 연극 배우나 교사나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교사나 연극 배우나 주위에 편견이 많다, 편견이 심하다 인데요. 저도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사는 이래야 돼, 교사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도덕적 잣대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교사를 그만둔 이후에 한 최근 몇 년, 1, 2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과 일정 시간 지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친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제가 교사였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런 편견이 저한테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성격은 원래 그런데 막 쟤는 교사해서 저래. 또 교사했던 버릇 나온다. 약간 이런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경우가 많아서 좀 교사에 대한 이런 사람들의 편견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반대로 연극 배우를 생각을 할 때는 사람들이 되게 잘 논다. 아니면 안 좋게 말하면 놀고 먹는다. 술을 많이 먹는다. 성격이 굉장히 밝을 것이다. 외향적일 것이다. 이런 편견들이 좀 많아요. 특히 우리 부모님이나 어른들 세대들은 이전에 뭐 연예인들이나 가수 보고 막 딴따라 막 이런 식으로 좀 안 좋게 보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조금은 남아 있어요. 네 번째는 교사와 연극 배우 모두 감정 노동자이며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교사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반응이 나오고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막 화를 내고 욱하거나 막 감정을 막 다스리지 못해서 분노를 표출하거나 그러면 제대로 된 교육이 흘러갈 수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교사는 좀 잘 참고 이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이런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옛말에 선생똥은 개도 안 먹는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말의 뜻이 이 선생님이 굉장히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해도 다 참고 이런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서 이 속이 막 썩어서 똥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개가 찾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배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감정을 잘 표현하는 직업이잖아요. 감정을 적재적소에 적당한 양만큼 표현할 수 있도록 정말 잘 컨트롤을 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특히나 방송 연기는 조금 덜한데 연극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연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하는 거예요. 뭐 짧게는 서너 번에 그칠 수도 있지만 긴 경우에는 몇 달을 똑같은 공연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여러 번 반복한다고 해서 그게 거짓말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매번 진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 감정을 표현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사와 연극배우 모두 감정 컨트롤을 잘 해야 한다는 게 공통점이죠. 마지막 이 공통점은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교사와 연극배우의 공통점이 뭘까? 하고 물어봤는데 한 친구가 화려함 뒤에 숨은 아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 들었을 때는 응? 무슨 소리야? 이랬는데 좀 생각해보니까 오 맞는 말이다 싶었어요. 교사라는 직업을 떠올렸을 때 안정적인 직장, 신의 직장, 뭐 노후 보장, 정년 보장, 뭐 이런 말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1등 신부감 이런 류의 화려한 수식어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직업일 것 같지만 실상 그 안을 보면 굉장히 아픔들이 많은 거죠. 예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기사를 봤는데 교사라는 직종이 의외로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직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게 아이들의 대상으로 이렇게 계속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무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뭐 못 들었든 듣기 싫어서든.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 교사의 자존감에 스크래치가 난다고 해야 되나? 이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 좋은 직업이라는 그 화려함 이면에는 교사의 그런 아픔이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연극배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연극배우의 이 화려함이라는 게 지금 연예인들의 그런 화려함 그런 건 아니고 그 무대 위에서의 그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봤을 때 연극배우 연기하는 게 멋지고 너무 멋있다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막상 그 연극배우가 무대 뒤로 퇴장을 하면 그 좁은 분장실에서 먼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먼지 구덩이 분장실 안에서 막 급하게 허겁지겁 의상도 갈아입어야 되고 막 뛰어다녀야 되고 그런 모습을 관객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면이 화려함 뒤에 아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저희 극단에서 라이더라는 공연을 했었는데요. 이 공연장의 무대 구조가 제가 뒤로 퇴장을 해서 다른 입구로 들어오려면 연결되어 있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뒤로 퇴장을 하면 계단 위로 올라가서 주차장으로 나가서 건물을 삥 돌아서 다시 계단을 뛰어 내려와서 분장실을 통과해서 반대쪽 입구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건물을 뛰어다니는 걸 아마 70분 공연 안에서 한 5번 정도 이상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관객은 그걸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픔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화려한 겉모습에 보이는 뒤에 있는 아픔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교사와 연극배우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위록의 기록의 서유록이었습니다.